인물에 반해서 우리가 결혼했잖아. 우리끼리는 그런데. 나도 실물로 보면 괜찮잖아. 그러니까 실물은 괜찮은데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야, 나도 그렇고 나를 본 사람들은 할아버지인 줄 알아. 저 어려요 원래. 우리가 이사 가서는 침대를 서방님 1층에다 놓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게 좋겠지? 계단으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잖아. 보니까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러지 뭐. 정원을 너무 정성껏 가꾸셨다. 속도가 빠르지? 왜 지금 빠른데? 청소합시다. 야, 펜션 정리도 직접 저렇게 하시나 봐요. 그러게요. 침구도 다 갈아주시고. 와, 와, 아유 근데 저게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뭐가 만만치 않을 텐데. 분이 괜찮을까요? 서방님. 됐으면 이제 정리하는 거 같이 좀 해. 여기 아래예요? 아 저것도 호흡이 중요한데. 근데 저 베딩이 쉽지 않거든. 각 잡고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끼세요. 여기 라인에 맞춰. 그래, 저거 아 쉽지 저거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꼈어? 응. 잠깐만. 여기서 들어서 잘 당겨. 됐어. 저렇게 하면 무릎이랑 허리 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자, 여기 와. 이거 감으면서 좀 꼬부려. 이거는 뭐. 위치에 꼬부리라고. 아니, 이걸 당기면서요, 서방님. 아니, 이렇게 밑으로 돌리라고. 그렇지. 자, 약간 상진 씨 같다 저런 모습은. 또 남녀가 바뀌어 있죠. 네네네. 저는 저렇게 하다가 이제 저 혼자. 이래 비켜. 약간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일 제가 해야죠. 그냥 잔소리를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따다다다다다 들어오면 그냥. 내가 언제 또 따다다다다 했어. 이제 말하잖아.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예, 그래. 둘이서 2인 1조가 착착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착해서 딱딱 맞춰야 되는데, 딱딱. 옛날 제 유행어처럼 딱딱. 그것도 딱딱 못 맞춰야, 자, 갑시다. 야, 이게 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이라. 여기부터 하라고, 여기부터. 이거 완전 육체노동의 극이네. 아이고. 2층에 또 침대 있는 방도 많아요, 보니까. 맞아. 아이고. 조심해, 조심. 내리막이 위험해. 맨날 이걸 뺐다 놓다 하는 게 이게 손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요. 손뿐만이 아니고 매트리스 이거를 꽂자 들어 올려서 이걸 갈고 막 이런 게 관절에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일을 해? 안 하냐고. 손이 딸릴 때는 그걸 다 못해요, 우리 인원수가. 그럼 저희가 그야말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날 전화가 오면 무서운 거야. 그냥 끌려와서 이거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삐거덕거리는 이 관절이 김미화 씨가 흥미기죽어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김미화 씨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 때문에 뭐 정형외과, 한의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등 병원 투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 이유 바로 관절도 늙기 때문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로 연골, 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퇴행성 변화를 그냥 나이 드니까 생기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고 방치를 하시게 되면요. 뼈를 보호해주고 있던 연골이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단순히 뼈에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얘기하셨던 주변 감싸고 있는 인대나 다른 조직들까지 다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관절의 수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관절의 핵심 구성 성분. 연골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연골의 두께가요, 굉장히 얇은데요. 우리 체중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무릎 관절이 굉장히 큰 관절인데 이 무릎 관절을 싸고 있는 연골의 두께가 3m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아이고. 3mm? 그러면 겨우 3mm밖에 안 되는데 제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얇은 한 치즈 2장 정도 두께로 전체 체중을 지탱을 하면서 수십 년을 살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더 빼야 되나요? 그럼 저 다이어트 더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연골이 뭐 아프다거나 아프다고 주는 그런 나쁜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골 어딘가에 통증을 느끼는 순간 이미 관절은
많이 손상됐습니다. 이 연골은 혈관과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관절 손상이 일부 진행이 돼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기 힘들다가 염증이 생길 정도로 많이 악화되면 그때 신호를 보내거든요. 실제 대한민국 40대 이상의 90%가 관절 퇴행성 변화를 겪지만 그중에 30%만 증상을 느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19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 통계를 내봤는데요. 한 해에 400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됩니다. 400만 명? 정말로 그 환자 수가 많은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도 남성보다 여성들이 관절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근육의 양 자체가 워낙 적어요. 그리고 타고나기도 연골이 남성보다 조금 더 얇게, 그러니까 두께가 얇고 표면적도 좀 더 좁게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가사 업무나 집안일을 하시는데 이게 주로 좀 쪼그려 앉는다거나 계속해서 손을 쓴다거나 하면서 관절에 상당히 무리를 많이 주는 동작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관절염이 일단 한번 시작이 됐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절로 치유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관절염은 악화가 되는 거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진행을 더디게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관절 건강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다는 거죠.